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민즈그룹 인체생리학 코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병원에 가서 그 종합검진을 했을 때에 지방간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죠. 네, 오늘은 지방간의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에는 전체 간 무게의 3%에서 5% 정도의 지방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과잉 침착된 상태를 지방간, 쉽게 말해서 간에 지방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나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이 주로 탄수화물이 넘쳐서 이게 그죠? 에너지화되고 넘치는 게 지방화되어서 간에 보관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중성 지방이 간에 끼어 있는 형태. 그래서 정상적인 간이 1, 2kg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50에서 100g 이상의 기름이 간에 이렇게 더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나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간의 그 표면이 이렇게 이렇게 지방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3%에서 5%만 있어야 될 지방이 그 이상으로 간 이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곤해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지속적이고 지나친 음주, 편식, 영양 불균형, 스테로이드계 약물은 지방을 몸에 자꾸 보유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었을 때 스테로이드계 약물이 지방간을 일으키고요. 호르몬 장애, 호르몬 불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화효소 장애를 일으켜서 지방 분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저산소 혈증, 산소가 부족해도 분해가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세균이 감염된 상태, 지방 간이면 간염이 있으면서 또 다른 세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염 환자이면서 지방간도 있으시죠.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비만 이제 몸에 지방이 많으니까 간에도 지방이 많겠죠. 운동하지 않아서 지방이 태워지지 않거나 임신이나 또한 당뇨병에 의한 대사성 질환에도 지방간이 많이 있어요. 유전성 고지혈증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우리가 오른쪽 갈비뼈 밑에 보면 간이 약간 나와 있거든요. 간은 갈비뼈 안으로도 들어있고 갈비뼈 밖으로도 살짝 나와 있어서 갈비뼈 밑에를 살 만져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 두 개를 가지고 갈비뼈 밑에가 딱 만져지는지 딱 봤을 때에 거기가 뭔가가 많이 만져진다 싶으면 간이 부은 상태예요. 그 간이 부었다는 게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간 거기에 뭔가가 만져진다 그러면 간이 부은 거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 이 갈비뼈 밑에가 약간 불편하다 할 정도고 자꾸 피곤을 타요. 그리고 식욕이 자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복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거든요. 복부를요. 그랬을 때에 배꼽 위 부분, 그 부분을 상초라고 부르는데 그 상복부에 불쾌감이 생기고 변비도 있어요. 지방간 환자의 90% 이상이 간이 부어 있고 간 기능 검사는 GPT, GOT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면서 이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감마 GPT가 좀 상승하긴 하지만 GOT, GPT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간이 부어 있거나 피곤하거나 지방간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GOT, GPT가 같이 상승하면서 지방간이라면 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간경화로 속히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필수적인 영양과의 관계를 보자면요. 비타민 B군과 항산화 비타민 A, C, E를 말하죠. 그렇죠? 예, 간의 해독 작용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또 소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간은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예, 이그 효소가 영양 대사의 중심인 간의 피로를 이렇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파파야에서 나오는 파파인이나 또 파인애플에서 나오는 브로멜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효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너무 좋은 것이고요. 아가리쿠스 이 추출물은 특히나 소화기관 내의 면역과 상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세포 복구에 도움이 되면서 또 하나가
빨리 자기 기능을 하게 도와주는데, 특별히 간에 혹시라도 염증이 생겼다면, 혹은 위나 장에 염증이 생겼다면 이게 모든 그 자기의 역할이 스톱되잖아요. 그 염증을 치료하느라고 몸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왜 위염이 생기거나 장염이 생기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쌀뜨물만 끓여서 먹는다든지 흰 죽만 먹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자기가 자가 치료할 때에 다른 헤비한 음식을 넣어줘서 그것을 막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몸이 스스로가 다른 음식 먹지 마 하고 아예 다른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해 버리죠. 그게 뭐냐면 자연 치유의 하나의 그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아가리쿠스를 그럴 때 먹어주면은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또 세인트 존스 워터 추출물, 레몬밤 등의 허브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몸에 우리 장기의 모든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서 차분하게 만들어 주니까 안정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효소하니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미각유래 다당체, 쌀게 추출한 헤미셀룰로즈와 그다음에 뭡니까? 그 식이섬유 일종이죠. 그것과 표고버섯 균사체를 섞어서 효소 분해를 쫙 해버리면은 아주 놀라운, 네, 간 면역에 좋은 물질이 생겨나죠. 우리는 그것을 이뮨푸드라고 부르죠. 네, 아라빈 녹실란, 또 일본에서 아라빈 녹실라노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는 이 이뮨푸드에 들어가는, 예, 이 브랜 성분, 이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면, 만성 간염은 간경화로 진행되고 이게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혹시라도 보균자 형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 간염 보균자가 있어요. 황승리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간염 보균자는 간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00배가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희 남편과 저희 시댁이 간이 안 좋은 집안이고 남편이 만성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충격을 받고, 야, 우리 남편은 간암을 예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생식을 하루에 2번씩 엄청나게 이거 아가리쿠스, 효모, 비타민, 유산균, 이뮨푸드 좋다는 걸 다 먹였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0년 전부터 라파를 알게 됐잖아요. 미국에 살 때 라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가정의학과에 가서 이렇게 종합검진을 했더니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생활 이 몇십 년 동안에 만성 간염 환자가, 이렇게 간염 보균자거나 간염 환자가 간염 항체가 생긴 건 처음 봤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간염 항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왜 그러냐면 만성 간염 보균자들은요 항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네, 천지가 계획할 일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 생식을 만나지 않았으면 간경변 혹은 간경화, 간암으로 전형적인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초기에 잡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노니, 울금, 밀크시슬 다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허브 물질들이죠. 생활 습관은, 자, 지방간이 있으면 일단은 알코올성 지방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만, 당뇨로 인한 지방간도 반드시 술은 금주하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영양가가 없으면서 알코올과 함께 먹는 음식을 100% 몸에 다 저장해버려요. 왜? 알코올 자기가 확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에너지화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비만이 안 오고 지방간이 안 오는데, 알코올 없 술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은 전부 다 몸에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이 오고, 특히나 그것이 어디에서? 간에서. 예, 그래서 지방간이 막 그냥 백발백중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네,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격한 운동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가벼운 운동은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 간이 좀 약하신 분인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테니스가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매일 테니스를 쳤는데, 예,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40대에. 그래서 우리나라 40대가 전 세계 급사율이 1위입니다. 그건 뭐냐면 20대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혈관이 계속해서 막히고 술하고 고기하고 술하고 삼겹살하고 술하고 여러 가지 좀 칼로리 높은 것들을 먹게 되니까 점점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이 다 막히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우리나라 40대 급사율이 높죠. 그래서
이 지방간이 있으신 분은 혈관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심장 정지가 오겠네.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알코올과 함께 이 먹는 이런 음식들 예를 들어서 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미리 먹어 주고 프로텍트하고 사회생활 여기서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정말 금주하면 제일 좋고요. 정말 '나는 금주하기 어렵다.' 하면 예방하고 혹은 밖으로 내 독소를 배설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또 생활 습관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식 먹고 간이 좋아지니까 수면 시간도 줄게 되고 피로도도 영 덜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또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에 6 회에서 8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먹으라는 거죠. 한꺼번에 너무 과식해서 간에 무리를 주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소식으로는 뭐 생식이 최고죠. 피를 맑게 하죠. 간을 쉬게 해 주죠. 효소가 많죠. 예. 프로바이오틱스의 원료도 너무 많죠. 먹이가 너무 많죠. 간이 좋아하는 거는 다 들어 있는 것이 생식입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되면 간이 웃습니다. 자, 또 알코올, 비만 등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지방간,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의 상승을 동반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지방간은 아침, 저녁 생식 3개월 해서 지방간이 개선된 것이 아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간입니다. 근데 지방간을 위해서 먹다 보니까 어 비만도 살도 빠지고 또 당뇨도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대사성 이 질환들은요. 뿌리는 하나라는 거죠. 뿌리는 하나.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은 주로 유지만 할 뿐이죠. 그쵸? 예. 이 그 수치를 유지할 뿐이고 증상을 그냥 이렇게 대증요법으로 증상에 대한 것만 유지할 뿐이지 수치만 바로 해 주는 것뿐이지 실제 근본적인 치유는 식사로 가능하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식하면 안 됩니다. 소식하되 영양소 밸런스가 좋은 것. 예. 그래서 소비 에너지보다 섭취 에너지를 적게 해야지만이 예 그 에너지가 간에 있는 이 지방을 가져가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양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소가 충분한 것을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식품에 여러 가지 원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30 가지 이상의 열을 덜 가하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좋고 유기농을 먹어야 돼. 왜? 간은 중금속, 농약, 첨가제 이런 것 굉장히 약한 그거 해독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다른 일을 못 해요. 근데 그 지방간 있는 사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죠. 얘들이 간에 점점 축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기농 자연 음식을 주로 열을 덜 가한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간을 결국 도와주는 일이 되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물성 그러니까 단백질을 간이 단백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육류에 끼어 있는 그런 그 지방들이 또 간에 무리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에 걱정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려면 주로 살코기 위주로 지방을 뺀 거를 먹어야 되고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에서 요소 노폐물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요소 노폐물이 또 간에 또 무리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우리 또 이론 플러스에는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과 또 식이섬유 들어있는 거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얘기하죠. 복합 당질을 단순 당질 그냥 설탕이나 이런 거 말고 현미류나 복합 당질. 그래서 설탕, 과자류의 당질이나 라면, 국수 이런 단순당으로 만든 것 말고 국수도 현미국수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그런 해조류 국수라든지 그런 거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보리, 과일 껍질째, 예, 사과도 껍질째 그래서 포만감이 높고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변비가 있으면 피가 탁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복합 당질이 좋다는 거. 복합 탄수화물로 푸른 산자피 변비에서 좋다. 자, 이건 다 우리 예, 유산균에 들어있는 거죠. 자, 비타민 B군 효모에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 통곡류, 전곡류, 식용 효모 나오죠. 그다음에 콩류, 채소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고 여기 보면 뭐 채소 먹을 게 지금 전곡식 생채식 비타민 B 효소 풍부하다 그랬는데 이 채소 먹을 것들이 생식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장만하지 않아도 유기농으로 딱 만들어주는 생식에 물만 섞으면 예, 90% 이상의 물을 뺐기 때문에 90% 이상의 물을 더해주면 40g짜리 생식이 적어도 4만 어떻게 됩니까? 4, 9, 36 예, 3.6kg의 식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놀라운 지금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식용 효모 간의 회복을 도와주고 또 비타민 B군 효모 안에는요 비타민 B가 참 간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간의 일들을 도와주고 간이 이렇게 편안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효모 안에는 간이 원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이 효모를 좋아해요. 그래서 효모를 드시는 분들이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약간 누르스름 그무죽죽 구루죽죽 이렇게 되잖아요. 간이 안 좋아. 여기서부터 기미가 끼잖아요. 여기서부터 옆에 여기가 간의 경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에서부터 간이 기미가 끼던 사람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효모하고 생식 아가리쿠스 이런 걸 먹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서부터 여기 피부에 이 기미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싹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이 환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모입니다. 항산화 영양소 및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파이토케미칼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예, 식물에 여러 가지 식물에 많이 들어있고 자, 인체 중에서 가장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곳이 뇌와 간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인 이 식물들을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이 활성산소를 킬로 합니다. 죽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변이 되고 세포가 변이 되면 염에서 궤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간은 궤양이라 하지 않고 간 경화라고 하죠.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하죠. 간 암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 좋아하는 생식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의 보물 창고를 생식이라고 해요. 생식. 그래서 우리 이론 플러스에 있는 이런 산삼 배양근 생식이나 프리미엄 생식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그리고 밥을 일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은 휴젠푸드. 너무 좋습니다. 예, 간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볶음 요리 시에는 기름을 많이 섞지 않고 약간만 신선한 기름을 조금만 섞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찜이나 태우지 않는 구이가 낫고 맛은 싱겁게 하라. 그리고 소화효소 이 간의 부담을 절감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지방간은 간염이 생기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이 간에 많이 머물고 있으면 지방은 뭐에 제가 집이라 했습니까? 독소의 집이죠. 지방으로 자꾸만 독소들이 몰려들게 되고 독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염증세포가 온몸을 돌다가 와 내가 좋아하는 먹이가 저기 있네 하고 염증세포가 그 독소에 쫙 달라붙으면서 예, 지방은 독소를 부르고 독소는 염증을 부르고 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평소에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면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가리쿠스, 이뮨푸드 X, 요거 다 이뮨푸드 X한테 들어간 원료죠,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나 발효용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울금이나 노비, 밀크시슬 등의 허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칼슘이 또 부족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칼슘을 만드는 예, 이 그 원료가 간에서 또 예, 이게 간이 약하니까 예, 칼슘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칼슘도 평소에 먹어주는 게 좋고 신진대사 향상성에 도움을 주는 알칼리 연수를 공복에 8잔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예, 어,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알칼리 연수 섞어서 네, 알칼리 연수 따뜻하게, 알칼리 연수 차가운 거 섞어서 네, 큰 컵에 2잔, 작은 컵에는 석 잔, 6잔 마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천천히 마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건강 습관으로
우리 이론 플러스의 DNA 식이요법을 보자면 지방간에는요. 알칼리 연수 공복에 8잔 이상 필수, 생식 하루에 아침 저녁 2회. 그럼 생식 2회 먹으면 다른 거 안 먹냐? 아니요. 생식을 아침에는 과일과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우리 프로틴 섞어서 같이 드시고 저녁 유산균도 섞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완전 프로바이오틱스가 확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인체가 원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간을 너무나도 도와주기 때문에 좋고요. 간이 좋아하는 효소, 그다음 활성산소 제거하는 휴젠푸드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간 재생에 도움이 되는 효모, 그다음에 간이 안 좋으면 칼슘 빨리빨리 뼈에 못 갖다 주죠. 그러기 때문에 칼슘도 이온화가 잘 되는 흡수율이 99.99 되는 칼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간호사님께 우리 이로메 해족 칼슘 뼈 건강이 흡수가 너무 좋다 했더니 얼마나 되는데요? 물어보 제가 99.99를 했더니 그게 진짜냐고 진짜냐고. 예. 그렇게 물어봐요. 왜? 병원에서 주는 칼슘에 비하면 흡수율이 어마하게 높죠. 병원에서 주는 칼슘, 탄산 칼슘, 이제 이런 조개 폐각분 칼슘 10% 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겠다. 그다음 비타민, 멀티비타민. 그다음에 A, 이제 액티베이션으로서는 간 건강, 아가리쿠스 이민푸드 X로 이렇게 간을 더 이상 간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되면은 예,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점점 지방간으로 인해서 앞으로 간이 나빠질까 봐서 지금 이렇게 같이 다 드시는 거거든요. 많이 좋아지시면 뭐 드시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간 오늘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간염과 간경화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